갑시다. DTR이 낮으면 로스팅에서 먼저 발현을 덜 시켰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지만 그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잘 표현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커피를 추출 비율을 낮게 가져가면 이 커피는 밸런스가 깨지고 사워한 LCDT가 마치 짠맛의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죠. 그래서 로스팅 레벨이 낮을수록 추출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1대2에서 1대2.5까지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크로스트고 DTR이 높은 커피들은 로스팅에서 이미 발현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율을 높게 가져가 버리면 추출 후반부에 안 좋은 쓴맛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스팅 레벨이 높을수록 추출 비율은 1대1.5에서 1대1.7?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그래프들은 미디움 정도의 로스팅된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한 벨카 필터 그래프입니다. 추출 비율은 세 그래프 모두 약 1대1.6 정도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시네소 하이드라 2그룹이고 그라인더는 메저 로버 S 코니컬버입니다. 필터 바스켓은 VST 20g 리치리스고 20g을 사용해서 약 32g 정도 추출을 했어요. 모든 레시피의 추출은 프리 인퓨징 3초 이후 바로 압력을 걸고 압력은 8.5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량의 약 70%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약 32g에서 70% 정도면 22에서 23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2에서 23g의 램프 다운을 주며 추출을 끝내는 레시피입니다. 램프 다운은 약 5바 정도 됩니다. 먼저 저는 도징컵에 정확한 양을 도징을 한 후에 필터 바스켓에 담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BT 툴만 이용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그래프의 다른 점은 BT 툴의 베이스 부분의 높낮이가 달라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1번 그래프는 일단 그 BT 툴의 베이스의 높낮이를 적당하게 맞추어 주었고요. 2번 그래프는 높게, 가장 깊게 만든 거고 3번 그래프는 낮게, 가장 얕게 했을 때의 추출 그래프예요. 아, 템핑을 안 했다고? BT 툴로만 그러니까 템핑을 안 한 거죠. 오. 커피 파우더 간의 공극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파우더 간의 공극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출이 다르게 표현이 되었어요. 3번 보니까 안 했네. 이제는 제가 관능평가로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같이 증명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1번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면 EC, EC가 최대 13.3까지 높게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높게 상승하거나 하지 않고 계단식에 가깝게 하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관능평가에서도 제일 좋았습니다. 커피의 캐릭터가 명확했고 농도감이 있었고 클린컵까지 정말 좋은 커피였습니다. 로스터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추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 그래프는 EC가 10.7까지만 상승을 하고 천천히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그래프는 아니고 관능평가에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1번 그래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커피의 농도감이 덜했고 캐릭터는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시기 편한 커피였습니다. 대체로 초반에 도달하는 EC가 낮게 형성이 되었을 때 인텐스가 컵의 인텐스가 낮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3번 그래프도 1번 그래프처럼 EC가 똑같이 최대 13.3까지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EC의 그래프를 보시면 추출 중반 조금 전에 그래프가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내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채널링이 발생한 그래프입니다. 맛에서도 물론 가장 좋지 않은 컵이 표현되었습니다. 일단 3번 그래프처럼 추출 중반 어디든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천천히 하강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좋은 추출이었어요. 하지만 초반 EC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뉘앙스의 결과물이 추출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추출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좀 재배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적당이가 뭔가 적당하다. 그럼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적당이라고 하니까 진짜 뭔지 모르겠고. 근데 뭐 그래프만 보면은 이제 레몬머신처럼 했네. 처음에 인퓨전 살짝 주고 풀업 올렸다가. 그러니까 램프업을 안 했네? 저기서 흰색 선이 뭐예요? 흰색 선.
흰색이요? 저기 흰색이 아니고 여기 세 그래프 쭉에 다 이렇게 살짝 흰색. 보이는 이 색. 아 이거요? 네. 이거 무게. 녹색 선은요? 유량. 유량. 유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확대된 거 있어요? EC만 보면 안 되고 유량을 항상 같이 봐야 아까 저희 EC 플로우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추출이 제일 타이트한 거는 1번이에요. 이거. 네. 2번은 초반부터 듀얼 타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커피가 빨리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유량이 초반부터 확 올라온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EC만 보면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에 비해서는 뭐 두 개가 일단은 장동규 부스터님께서는 1번이 좋다라고 하셨지만 2번 같은 경우 되게 얕게 쓰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쏟아지는 깊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2번이 깊게. 그러면 최대로 올렸다고 그랬어요. 2번이요? 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이상한 거죠. 깊게 썼으면 유량이 저렇게 빨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선가 저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텐스가 없는 샷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건 유량을 사실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는 특히 EC만 봐서는 안 되고 EC, 그 다음에 유량 이 두 가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3번이 또 재밌어요. 3번은 제일 얇게 쓴 거였나요, 그러면?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탁 튀었을 때 있죠. 그 저때 EC가 튀었을 때 그때 올라가죠. 유량을 안 보세요. 이거 저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울어져 이거 더 키우면 올라왔다는 게 보일 텐데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흐름에 증가하죠. 추출 흐름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흐름이 그냥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커피의 모든 입자를 통해서 투과할 수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안정적인 추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EC도 그렇고 유량도 그렇고 이건 순간 유량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뭔가 갑자기 확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확 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C도 결과적으로는 물이 많아지면 전기가 그 안에 성분이 똑같은데 물이 되게 많아졌어. 그럼 전기 전도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추출에 있어서는 다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2번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보면 그러니까 저항이 되게 컸잖아요. 이 양반 말로는 이제 맛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었고 뭐 그럭저럭 뭐 나는 괜찮은 샷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막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유량 증가한 거 보면은 그렇게 안 됐다는 초반부터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자를 전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깊게 사용했고 유량이 빠르다는 거는 커피를 똑같이 썼잖아요. 그 많이 넣었어. 그러면 대부분 저항이 커졌겠네? 그럼 되게 타이트하게 나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관능적 표현에서 인텐스가 되게 낮게 나왔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커피 중에 일부분만 나온 거예요. 거지. 나머지는 커피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를 쓸 때 커피 퍽의 일부 부분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부분이 저항이 낮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분에서 이미 쏟아졌다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트리뷰터를 쓸 때 중앙부 중점 추출이라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센터 채널링으로 제가 많이 표현해요. 보면은 중앙부부터 확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사실 거의 그 스트림 자체가 중앙으로 모아져서 나오는데 가장자리는 거의 추출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빡세게 확 마지막까지 빼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게 밀린다는 되니까 거지? 눈으로 보기에는 다 평평한같이 보이지만 중앙부가 저항이 낮아진 상태고 그쪽으로만 많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듀얼 타임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타이트가 딱 걸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최근에 나오는 툴들들 니들 디스트리뷰터도 그래요. 회전형으로 막 하다 보면 빨리 돌리고 하다 보면 눈으로는 똑같아. 근데 사이드로 밀려. 근데 그거는 바텀 리스를 관찰하면 볼 수 있고 저걸 봐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추출 유량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번은 의도한 대로 추출이 된 거고 2번은 내 의도와는 다른 추출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발현이 된 거예요. 추출 양도 많았을 수도 있어요, 2번이. 근데 추출량은 똑같이 했다고 똑같이 했고 뽑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지금 유량을 시간이 빨리 끊겼겠죠. 해석을 하시는 그거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만약에 유량이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도만으로 봤을 땐 전형적이거든요. 그치, 지금 그치. 저게 저항이 많았을 때 아, 근데 수반에 저기 쏟아지는- 이것도 각도가 보면 두 개를 일본 거 비교해 보면 주시면 좀 달라요. 네. 각도가 다르잖아. 예, 상승하는 각은 좀 다르죠. 초반 유량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텐스가 다르다는 걸로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추출 시간 압력 길게 해가지고 쭉 빼면은 오히려 입안에서 질감이 무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산미 부분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맛의 인텐스가 없다는 건지 얘가 실제로 지금 거의 말씀하신 건 채널링이에요. 그렇죠. 센터 네. 부분으로. 네. 채널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저 유량에 대한 해석인데 농도로 봤을 때는 정확히 그냥 저항 많이 걸렸고 후반 쏟아졌고 3번은 그냥 그 빅사리. 최소 저항 말려 들어. 최소 그것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다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그 말한 그대로 그 재배열돼가지고 그때부터 앞 걸리니까 다시 농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예 최소 저항도 안 준 거죠. 템핑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관능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샷이었냐 아니었냐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맛을 네. 보지 않고 네, 맛을 이 보지 사람의 않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쵸, 해석의 그쵸.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천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1번은 어쨌든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디스트리뷰터를 그게 안 쓰면은 굿 에스프레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 이제 물어보는 여기다 거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문균한테 디스트리뷰터 왜 쓰시는 거예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결과값을 눈앞에 보여줬어요. 입자들 밀어가지고 저항값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그러면 1번이 그 디스트리뷰터를 적당히 써가지고 템핑했을 때보다 저항값을 더 만들어준 상태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템핑만으로는 베스트 에스프레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적당히 썼을 때가 제일 좋다. 나는 그냥 적당히 돌려서 썼다. 이 정도 얘기겠지. 템핑을 안 하겠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마디 보셨지 않아요? 그때 가셔가지고. 근데 출하시는 거? 이거 할 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적당히가 어디냐 보다 적어도 2번이 1번보다 더 깊게 눌렀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깊게 눌렀는데 그러면 이제 장 대표님은 그렇게 해서 공격이 더 줄었을 쓸 것이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더 눌렀는데 초반 유량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유량이 늘었다는 게 이 추출 통과하는 그 부분에서 그 유량이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무게 기반으로 측정되는 유량 네. 자체가 많아진 거예요. 초당 네. 나오는 커피 양이 많은 거야.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깊게 눌렀는데 초반 유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2번의 결과는 추출 양상이 저 유량이라면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 초반에 1번에 비해서는요. 네. 많이 쏟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오. 그러니까 그 그래프로 보면 네. 그게 보이니까 네 그렇게 유량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기억 못하지. 근데 이거 꽤 오래 전에 아니, 왜냐면은 아니, 이게 얘기할 수 만약에 있을 실제로 텐데. 그런 거라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 네.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디스트리뷰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엄청 많이 해봤죠. 네. 근데 뭐 커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현상 다를 수 실제로 없어요. 벌어져요. 아, 근데 그건 좀 신기하긴 하다, 저거. 근데 이거 전화해서 물어보죠. 잠깐만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이거 사람 하나 또 전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부당탕 중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너. 그 같은 분쇄로 하신 거죠?
그렇죠. 똑같은 분석. 그러니까 다른 건 안 건드리고 다른 건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 나를 빼서 분명히 했다고 했죠. 저거 깊게. 깊게. 그랬는데 초반 유량이 더 쏟아졌다. 근데 이거 확인 한번 하죠.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별도 측정이 네, 절대 그럴 수 겨울에서 그걸 받은 거라서 그 유량 자체는 출력된 데이터를 받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 보시죠 지금.